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곳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네네. 제공 일시하고 공표 시간하고 네네. 순차적으로 다 맞고 예, 각 후보별 그 얘기 개표수가 상관이 자료랑 개표 상황표하고 일치하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제 생각을 나름대로 정해서 말씀드리냐면 유권자가 3,080만인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투표하신 분이. 지금 이번에 박근혜 후보가 이긴 표차는 100만 몇 표라고요. 예? 그렇다면 유권자 투표자 3천만 명분의 100만인가 30분의 1이에요. 그러면 30분의 1 정도 표차를 만들기 위해서 전부 다 지역 개표소에 표를 조작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몇 군데만 찾아서 선별적으로 30분의 1만 이게 적당히 맞추면 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빨갛게 나오지 할 필요도 없고 맞는 건 맞고 틀린 건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예. 팩트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51.6% 미리 프로그램 짜놓고 공중파로 거짓 정보 보내고 그래서 부정선거를 한 건데 그걸 지금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뭐 1분당 데이터 얘기하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안 맞는 부분 그게 지금 아까 뭐 미리 거짓 정보를 보냈다 이 부분도 아까 김성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보충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짚어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희한하게 51.6대 48%가 이렇게 똑같이 되는 것 때문에 의혹을 많이 가지고 이거 문제 있다 그래서 선거무효소송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살날 들어갔던 거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절차법 위반으로 들어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아까 팩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자개표기 문제보다는 수개표 문제보다는 뭐 이렇게 서버 문제다 아니면 다른 이게 그런 문제로 가다 보면은 이 선거 부정에 대해서 파헤쳐야 되는데 법적인 부분이 걸리는 게 없어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버 문제인데 얘네들이 서버에 그 소스 프로그램을 주겠어요. 아니면은 뭐 무슨 증거가 될 만한 거를 어떻게 내놓겠습니까 선관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법 위반 법적으로 선거법 위반했어 너네 그래서 들어간 거라서 그거는 이제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내놓은 개표 상황표라든지 이런 이렇게 법 위반을 했다는 부분에 다른 증거 자료들을 막 찾아가고 뭐 분석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것들이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해 못하시는 분도 많으실지 모르지만 대강 보면 이런 법 테두리 안에서 이거는 정말 부정선거 이 법을 지키지 않은 그 와중에 이 법을 안 지킨 거를 또 이게 개표 상황표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막 파고들다 보니까 이런 증거들이 막 나타났고 거길 지금 보완을 하고 그리고 그 보완된 걸로 인해서 우리가 또 선거무효소송 진행을 똑바로 하고 아까 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거 국정원이 선거 개입했죠. 그리고 개표 보정, 그리고 여론 조작한 시발단 이것만 해도 큰 건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총체적 부정선거로 간 건데 이제 법 위반도 맞지만 너네 한 가지가 아니야. 2가지, 3가지 너네 너무 많은 부정을 저질렀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청계나 뭐 시청에서는 국정원 여론 조작을 가지고 굉장히 부응을 많이 하시는데 국정원이 개표 보정에도 관여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김 대표님? 국정원에 근무하셨으니까 이 개표 부정에 관여를 했다는 게 승인을 해줬다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을 좀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국정원은 국가 전산망 업무에 있어서 국가 사이버 안전센터를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는 부서로서
공공국가기관의 사이버 해킹이라든지 이러한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 사용한 전자개표기를 비롯해서 중앙선거관리원회 전산망 서버도 결국은 국정원이 사이버 승인을 해야 안전센터의 네. 승인이 보안 없겠네? 대책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법적으로 중앙선거관리원회는 이 전산망 사용에 관해서 해킹이라든지 혹은 조작이라든지 이러한 보안 대책에 대해서 국가정보원과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서 완벽한 보안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아울러서 국정원 측 입장에서는 전자개표기를 비롯해서 전산망 서버를 사용하는 데에서 철저한 보안 대책으로서 부정선거가 없도록 해야 되는 공동의 국가적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결국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상의 부적법 절차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볼 때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원의 전산망 조직을 위한 부정선거에 대해서 묵인 내지는 방임, 방치한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네. 바꿔서 말씀드리면 국가정보원의 도움이나 묵인 없이는 전산망, 개표기 및 중앙서부를 이용한 부정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국가정보원이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에 있어서 여직원 댓글 사건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원회 전자개표기 플러스 전산망 서부를 이용한 부정선거의 공동의 공범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지금 국정원이 여론 조작한 거 부분에 있어서 또 굉장히 말들을 많이 하시고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울분하시고 그러시는데, 국정원은 그거 하나만 한 게 아니라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고 이 나라의 모든 뭘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국가안전기구예요.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예. 일정의 집행력을 가지고 집행까지. 물리력, 수사할 수 있는 물리력을 또 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물리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본인들이 오히려 이렇게 개표 부정이라든지 국정원 여론 조작 이런 거에 더 힘을 쏟았기 때문에 지금 국정원 개혁 얘기도 나오고 있고 18대 부선 대선은 원천무효다라고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한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김성동 의원님 김성동 의원님 오셨는데 오늘 이 부분에서 그 개표 조작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김성동 의원님의 지적이 그 보완되면 더 명확하고요.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투표구별로 중복 같이 한꺼번에 그 전산 PC로 보고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순서가 뒤바뀌 가지고 보고를 선관위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사실은 선관위 보고가 따로고 1분간 데이터로 나간 보고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 결국은 조작입니다. 조작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됐나 하면은 요번 사실은 18대 대통령 선거 개표할 적에 우리 저 선관위 출신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51.4, 48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51.6 예. 6 51.6대 48%가 예. 그거는 왜 있을 수가 없냐? 차이가 한 3%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개표 80%에 와도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소 게임을 하는 게 원칙이고 또 더구나 민주당은 호남 지역세가 강하기 때문에 호남할 적에는 또 문재인 후보가 앞설 경우가 있고 또 영남할 경우에는 박근혜 후보가 앞설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 충청 이런 분야를 하면 몇 번 시소 게임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까지
개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51.6, 48 끝까지 갔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조작 증거가 이제 이거로서 나왔습니다. 그날 그 중앙선관위 전산 관계자들이 10년 전부터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 맞지. 내가 옛날부터 이거에 대해서 거론을 했는데 이제 이거 물증 잡히니까 너가 말을 못하지. 대답해라.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고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까지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한 4시간 정도 기다렸습니다. 면담 해달라고 독촉을 하면서. 결국은 면담 거부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 말이 할 말이 없었겠죠. 없습니다. 예. 이런 빼도 박도 못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조작한 게 아니라 예. 선관위에서 나온 걸 한 거니까. 선관위 전산팀장이 저한테 마지막에 자꾸 물었습니다. 저걸 어떻게 다 찾아냈습니까? 누가 찾아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완전 기가 푹 죽어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전산팀장, 선거법을 하나도 모르네. 이거를 너가 조작해가 나오면 당신은 큰일 난다. 목이 100개라도 날아간다. 전산 팀장이니까요. 자기는 겁에 완전 질려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람은 여차하면은 내부 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부 고발하려면 우리 번호로 고발해라. 도와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뭐 그거는 이제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 가능성은 그닥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네. 의원님 말씀한 대로 우리가 부족한 부분 이게 요거는 절차법 위반은 당연히 절차법으로는 위반이고. 예, 위반이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조작.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더 비교를 할 수 있는 빼도 박도 못한 자료를 가지고 사실은 여기에서 증명이 되었는데 예. 그 PC 광고까지 딱 붙으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지금도 근데 빼도 박도 못하는데 선생님 이거 다 얘기해주면 선관위에서 또 대비를 하지 않을까요? 선관위에서 조작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또 마무리를 하려고 몇 번 그러다가 또 지금 늘어났는데요. 네. 지금 팩트님이 또 올려주셨어요. 로지스틱 함수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법 절차 위반으로 들어갔는데, 만약에 지금 로지스틱 함수 가지고 선거법 무효소송 들어갔다고 해봐요. 이거 택도 없다니까요? 이 무효소송에서는 무조건 법적으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기각 아니면 이 사람 뭐 구형 몇 조에 의해서 무슨 아니면 지난번에 그런 판례에 의해서 막 이렇게 되지 이거 뭐 숫자 가지고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땅땅땅 때려주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지스틱 함수는 우리가 51.6대 48%서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했는데 그거를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많은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됐지만 로지스틱 함수는 이거로서 이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조작한 이 증거가 이제 예. 명확하게 나왔으니까 이거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이 로지스틱 함수가 그분께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게끔 도와주신 그런 거고요. 그걸로는 싸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서류나 법으로나 이런 걸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선거를 밝혀야 지금 박근혜 대통령, 나 대통령이라 하고 싶지 않지만 박근혜라는 이 사람은 자기가 정당하다고 얘기하고 새누리도 정당하다고 얘기해요. 그럼 저는 정당하다고 얘기할 때마다 피가 거꾸로 쏟아요. 제가 모르면 모를까 알고 있는데 자기가 정당하다고 하니까 열받아 죽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증거를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보완을 하고 그래서 소송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거 드러났어요. 이게 지금 더 보완을 해서 이게 개표 조작의 증거다라고 하면 선관위에서는 당연히 지금 벌벌 떨겠지만 대법원에서도 지금 유야무야 지금 미루고 있는 선거 무효소송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국정원도 지금 여론조작 부분도 지금 정치권이나 국민들 여론이 굉장히 들끓고 있어서 함부로는 못할 텐데 이게 드러나면 이제 선거 무효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나요? 당연히 선거 무효소송에 영향 미치고요. 네. 일단 그 선거 무효소송은 그 국정원이 끝이 나야 됩니다. 국정이 끝이 나야 그것이 다시 선거 무효소송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제 끝이 나고요.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이제 이런 조작을 보고 이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9 혁명으로 창설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부정선거를 없애자는 뜻에서 창설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을 하고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이것은 고양이 앞에 어물전을 맡긴 그런 계획입니다. 이건 용서가 안 되고 국민들이 이거는 그 4.19보다 더 엄하게 다스려야 그 4.19나 이럴 때는 뭐 표를 뭉탱이 네. 표를 하거나 아니면 막걸리 사주거나 돈을 주거나 이런 거 옛날 방법이지만 지금 그런 거 이제 할 그- 수도 없죠. 그 다른 방법보다 더 방법이죠. 지능적이고 예. 더 광범위하게 했고 더 크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용서를 못 받고 그때는 최인규 내무부 장관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요번에는 관련자들 위에 고위 간부들은 전부 다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 민주주의 질서를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반역은 반역대로 처벌을 해야 됩니다. 목을 자를 사람은 자르고 정리를 해야 되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민주주의는 그렇게 무서운 정부를 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국민들을 안위를 보좌하고 지켜주도록 그래 만들어낸 체제입니다. 그래 아시고 국민들도 저희 말이 너무 지독하다 할지 모르지만 민주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헌법을 위반하고 그 룰을 어겼을 때는 가차없이 처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신이 절대 아닙니다. 신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이 만드는 법, 인간이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까 그 국회 시연회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자꾸만 로지스틱 하면서 얘기 나오고 뭐 해킹 얘기 나와서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는데 중요한 게 요번에 18대 대선 때 방법, 부정선거 방법 틀리고요. 보궐 때 다르고 아까 뭐 서버 교체 우리 매니저님이 얘기했잖아요. 서버 교체한다고 얘기 올라왔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지금 증거를 이면하는 방법이긴 하죠. 예, 싹 교체해버리고 우리는 이거 문제 없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쓴 저 자체부터가 문제고 국회 시연회 때도 가장 중요한 소스 프로그램 공개 안 했습니다. 진선미 의원 비공개로 했다고요. 근데 그때 쓰던 소스 프로그램이랑 진짜 현장에서 18대 대선 우리가 막 투표를 할 당시에 그 소스 프로그램이라고 믿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스 프로그램을 비공개로 했다는 게 뭡니까? 비공개는 가장 중요한 거 핵심인데 그걸 비공개로 하려고 했었던 거 문제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고 또 방송도 했었어요. 아시는 분만 또 아십니다. 머리가 아프니까 법 따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오면 머리 아프니까. 그런데 이런 걸 알고 이런 거를 잘 해야 우리가 주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쓰지 말아야 될 전자개표기 썼고요. 그리고 그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하지 않고 지금 쓰고 있고요. 아까 우리 매니저님이 얘기하던 대로 서버 교체하고 아까 PC 보고도 얘기 나왔지만 그거 막 교체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장 마지막에 남아있는 개표 상한표 아니면 1분당 데이터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자료를 그런 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뭐 똑같이 뭐 우리가 요번 18대 대선 때 이 부정선거였어요. 그렇다고 19대 때 똑같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근본적인 것은 쓰지 말아야 될 전자개표기를 썼기 때문에 그거부터 얘기가 들어간 거고 선거무효소송도 수개표 절차 안 지켰어. 원칙 안 지켰어 니네. 그러니 수개표 왜 원칙을 안 지켰어. 그러다 보니까 개표상한표 보니까 수개표 안 하고 다 드러난 것이고요. 전자개표기 쓰면 안 돼. 검증해야 돼. 근데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법 절차 위반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들 얘기한 것처럼 뭐 로지스틱 함수나 아니면 해킹이나 이거 다 우리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선거무효소송에서 뒤집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명박근혜는 자기네들이 정당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 쥐고 있는 자료 내놓지 않으면 그런 거 갖고 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하려고 해도 전자개표기가 중심이고요. 수개표 원칙 안 지킨 거에 맞고요.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개표 상한표나 1분번 데이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데이터가 그 8명의 위원들이 도장을 다 찍고 그래서 벽보에 붙이면서 공표를 하는 게 마지막이고 그래야 방송에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서류를 보니까 그렇게
전화 벌써 아까 어느 한 군데는 2시간 전에 벌써 공표 되지도 않은 2시간 전에 벌써 데이터가 방송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거를 더 증명하기 위해서 아까 보완하고 서류를 더 준비를 해서 완벽하게 하자고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의혹만 가지고 선거무효소송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요번에 이겨야 선거무효소송 잘 해야 다음에 개표 부정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마지막에 꼭 말씀드리는 거 있죠? 투표소를 개표소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전자개표기 안 써도 돼요. 그리고 돈도 다 필요 없어요. 참관인이 개표인 되면, 개표인이 참관인 되고, 수개표를 2-3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투표소를 개표소로! 우리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2003수 26사건 공직선거법 제178조는 개표의 진행. 규칙에 의하면 약간 뒤로 빠질 수 있어요? 잠깐 이것만 찍고 개표의 진행. 개표기는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 개표를 하고 전자개표기는 보조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 근거가 이거 이제 이거 수 26 사건의 판례의 17페이지에 법문 해석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사건 개표기는 선거법 제178조 4항과 그의 위임에 의한 공직선거관리 규칙 99조 3항에 규정되어 있는 투표지를 유무유무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 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으로서 이게 뭐 99조 3항 내용이에요. 으로서 심사집계부의 유관에 의한 학예심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심사집계부의 유관에 의한 학예심사가 수개표예요. 보좌하기 위하여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미분류 투표지를 분류하고 미분류 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집계하는 기계장치에 불과하므로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산 조직에 의한 개표에 관한 선거법 제278조 3항에 근거한 이건 또 뭔가요? 건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제 저 전자투표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한편 심사집계부에서 이 사건 개표기에 하여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는 유관에 의한 확인심사를 거쳐 본표나 무효표로 미분류 투표지는 유관에 그러니까 전산은 아니니까 유관에 이걸 돌려버린 거네. 이제 한다는 거예요. 여기 빠졌네. 페이지가 빠졌는데 뒤에. 결국은 이게 전산이 아니다라고 규정을 지어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전자투표기는 전산이니까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해줬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도표에 투표지 분류기는 수작업 개표를 보좌하는 계산치입니다. 그 여기서 수작업이 원칙이라는 걸 한번 원칙이기 때문에 보좌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 내용을 쭉 보라니까. 그래 자기네들이 아까도 매뉴얼에서 몇 한다는 게 수개표라는 거예요. 요 단계에서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분류기 뭐라고 써놨습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십시오. 투표지 분류기 활용 개표는 수작업 개표의 8단계 중 2번째. 그러니까 수작업. 이 수개표라는 뜻이에요. 국민 여러분이 모르는 하나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때 교과서에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얘가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판결할 땐 이런 하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조례 규칙 이런 거 있죠? 예, 이 맞아요. 불령 이런 거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보시면서 지금 요거 전체 전문이 있는데 모든 부정부패가 이 어떤 법 절차의 세부적인 내용을 기술한 거는 법령 규칙 그 밑에 조례 뭐 하위법 있잖아요. 모든 지금 개표 자기 거기서 원칙이 실질적인 위법사항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큰 법률의 틀이 있잖아요. 그것만 보고 사건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큰 오산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게 아니 이게 수개표 원칙이 됩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원칙이 됩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은 학교 때 얘기해요. 중앙선관위가 보내는데 이 정부 선거정보를 해가지고 발표 개도 공문입니다. 국민들 위한 개도 공문에 2012년 12월 17일이었으면 얼마 안 됐네요. 대선 전에 한 거네요. 예, 대선 전에 그 선거 며칠 전에 이틀 전에 한 거예요. 했는데
투표지 보증기는 수작업 개표를 보자. 수작업이 수개표입니다. 줄이가 수개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기계장치입니다.